성공을 하려면 남 밑에서 일하면 이제 성공을 못하는 시대예요? 남 밑에서 일하는 시기는 자기 일을 하기 위한 배움의 시간, 도약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영원히 남 밑에서 일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내가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는 없는 채 어떤 인생이 더 행복하냐고 했었을 때는 사실은 우열을 가르기가 어려워요. 내가 안정되게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연봉을 받으면서 내 미래에 내가 큰 꿈은 꾸지 않더라도 소박하게 연금과 저축해놓은 돈으로 내 노후까지를 보낼 수 있는 정도로 자신의 인생을 세팅하는 것도 저는 되게 아름다운 인생의 세팅 방법이고, 그렇죠. 그게 사실 걱정 없는 행복의 방법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와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넌 잘 됐잖아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저 한 명이 있기 위해서 999명이 999명의 시체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시체는 아니고 네, 여기까지 오면서 그러니까 990명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저 한 명이 생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리스크를 여러분들한테도 감당하라고 말하기가 저는 왜냐면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자기개발 강의나 이런 거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사업하세요.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공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남 밑에서 일할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존자에 오른 거야. 살아남은 사람만 말을 할 수 있으니까는 죽은 999명은 말을 할 수 없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자만 보이니까는 다 성공한 것 같지. 그런데 너무나 많은 실패하는 사람들을 저는 왜냐면 제가 사업을 2017년에 시작을 했으니까는 2017년 8년쯤에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했었던 스타트업 모임이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이제 개발회사 대표인데 한 2년 정도 못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거야. 그냥 뭐 꺼져 있나 보다. 근데 이틀 있다 또 전화했는데 그 전화가 계속 꺼져 있대.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친했던 다른 연락 안 된대. 뭐 이렇게 무슨 일을 당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정적을 감췄다고. 왜냐면 이제 사업이 되게 힘들어지면서 그냥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그냥 회사 다 내팽개치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때 스타트업 멤버 모임에 17명이 있었거든요. 네. 남아있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다 100억 이상 투자를 받았어는 되게 규모가 있는 회사. 다 100억씩 받은 사람 17명. 우리 회사가 제일 작았어요. 근데 그 17명 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도 몇 분이 계시고 다 결론이 안 좋았어요. 좋은 결론으로 갔던 사람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냥. 그래서 스타트업 씬이 사실 기회의 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가장 담이 적고 그리고 가장 소심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연명한 거예요. 근데 스타트업이랑 그건 정반대 아니에요? 네. 막 저돌적이고 막 하는 게 스타트업의 그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거였어요. 1000억을 팔아서 100억을 남기는 회사가 되려면 10억을 팔아서 1억을 남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똑같이 주의였어. 10%죠. 네. 근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규모의 경제를 믿거든요. 그래서 10억 팔 때는 내가 2, 30억 손해를 보더라도 1000억 팔면은 언젠가는 2, 300억 이익이 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경우들이 많은데, 내가 만약에 게임 개발사면 그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군이 되게 많고 특히 저희가 쓰는데 디자인이나 F&B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과감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계속 현금 흐름을 키우는 방식으로 이제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살아남은 거고, 여러분 저 이렇게 와서 떠들지만 저희가 한 번도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년에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다. 그래서 저는 성공의 기준을 모르겠는 거예요. 예전이면은 이 정도 하면 성공한 거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솔직하게는 그때 처음에 할 때는 성공에 대한 얘기 그냥 재밌게 떠들다 가면 돼. 그래서 저 한 말 기억하세요? 아니, 성공을 안 한 애를 불러다가 성공 얘기를 하면 그게 뭔 컨텐츠예요? 그건 성공하지 못할 컨텐츠예요. 라고 했는데, 아이, 인권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우선 나오라 그래서 나온 건데, 궁금했던 거예요. 대표님 지금 정도면 스스로 봤을 때 성공한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성공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면 일단 회사의 규모를 어느 정도 키워놨다와 별개로 어쨌든 경제적인 자유를 이룬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실패했다고 말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 정도의 성공은 거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가까운 친족이나 친한 동생이 네. 형 저 아나운서 시험 준비하려고요. 언제 시험이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경쟁률은 분명히 또 1000대 1일 텐데. 네. 그게 꿈이라고 해서 그거를 공부하고 있으면 그럼 추천할 것 같아요? 아니면 하지 말라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내 친한 동생이에요? 네. 앞으로 나랑 쭉 가야 돼요? 아니면은 친동생이 그냥 한 10살 어린 막내 동생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안 되지. 절대 하지 말라 그래요. 예, 말리지. 현실적인 숫자잖아요. 1000대 1이라는 게. 아니, 그 숫자를 떠나서 예전이랑 지금이랑이 아나운서의 그게 위치가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 인식이나 이런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굳이 이제 와서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 속도일 줄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래 나도 어느 정도 누리면서 쌓고 내려가는 거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다 했는데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추천 안 하죠. 하이리스크인데 리턴은 적다. 놀이터. 놀이터. 네, 스타트업부터 더 어려운 세상이 무조건 적자야. 무조건 적자야. 똑같은 1000대 1인데 저희는 1이 되면 1000을 몰아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야, 몰아주기. 오징어 게임이에요. 오징어 게임. 아. 네. 사업하면서 그 생각은 되게 많이 해요. 아나운서 떨어졌다고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은 그래도 없어요.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오징어 게임이에요. 네,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서 너무 힘들어진 케이스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쉽게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한국 사회는 실패를 용납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맞아. 네,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몇 번의 도전 끝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가 우리 사회에서는 별로 없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처음부터 바로 성공해서 무언가를 이뤄내야지만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기회를 주지 실패했던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저는 몇 년 전에 금수저론, 은수저, 흑수저론 있잖아요. 돈만 많은 집에 태어났던 금수저가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한 거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 집, 넉넉한 집들은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의 성향과 가치관과 인품도 다 녹아내는 거라 이거 해서 안 돼? 괜찮아.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경험 삼아서 딴 것도 해봐. 그러면 금수저 몇 번의 기회가 주어지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한 번 간절하게 준비해서 딱 했는데 이게 기회가 안 주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일회용 스푼인 경우가 너무 많죠. 그렇죠. 저는 사실 제가 꾸는 악몽이 사실은 저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 나오면 귀신 잡으러 다니거든요. 꿈에서 호랑이 나오면 호랑이 잡으러 다녀요. 그래서 그런 꿈이 무서운 게 아닌데 가끔 되게 서늘한 꿈을 꾸는데 제가 실패하는 꿈을 꿔요. 저는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30대 초반까지 그 이후로 제가 뭔가 도전했었을 때는 실패가 거의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 느낌이 근데 무슨 느낌이냐면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될 팔자였어. 아니면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딱 처음부터 저 길이 나의 길이다 하고서 왔는데 성공의 길을 내가 처음부터 내가 꿰뚫어 보고 있었어. 이 느낌이 아니라 미로를 탈출하는데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계속 이지선다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오른쪽? 하고 갔어. 근데 그 다음에 또 나오면 왼쪽? 하고 또 갔어. 이거를 수십 차례를 왔는데 이 반대편에는 낭떠러지가 있었는데 나는 운 좋게 살아남는 쪽으로 계속 온 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내가 이 기억을 가지고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한들 이 길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미로를 내가 통과한 기억을 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도 다시 이 미로를 내가 통과할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자신이 성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나 당당하게 너도 미로 여기 도전해봐 라고 이정재가 나 오징어 게임 1등 했으니까 자 여러분 오징어 게임 해보세요 뭐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 강연도 강연을 팔아서 수입이 주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자기처럼 해보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 씬에서 진짜 성공을 해서 인정받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난 제일 충격받은 게 서장훈 씨가 자기는 농구하는 게 괴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전투였다고. 난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올라간 줄 알았는데 즐기면은 자기 생각했을 땐 위로 못 올라간다고. 그게 되게 충격이었거든, 서장훈 씨 얘기가. 결국 성공이라는 거는 인생의 모든 건 확률이다. 결국 확률 게임에서 나는 즉히 운이 좋게 당첨의 확률이 매우 낮은 복권에서 당첨을 뽑은 거고 근데 여러분이 그는 복권에서
그게 당첨이 나올 확률은 내가 당첨이 됐다고 해서 그 비법을 아는 건 아니다. 그렇지. 예, 로또 1등이 된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로또 1등이 됐습니다 라고서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불성설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제 반지하 채널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결론이 아니고 사고의 과정이에요. 미로를 처음부터 꿰뚫어봐서 결승전까지를 한 번에 보는 방법은 없고, 그렇다면 미로가 아니겠죠. 제가 순전히 운으로만 좌측인지 우측인지를 맞췄던 게 아니고 항상 그래도 저는 좌측일 가능성이 60이고 우측일 가능성이 40이고 이 차이를 어느 정도라도 비교해서 그래서 좀 더 확률이 높은 쪽으로 계속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게 사실은 제가 이 채널을 만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끝으로 하면은 내가 있어 보일까 막 생각을 하잖아요. 네. 저 입사했을 때 궁금하잖아요. 딱 뽑혀갖고 막 일단 내가 저 팀장님 저 왜 뽑혔습니까? 네, 제가 어떤 게 이렇게 좀 좋아서 뽑으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다가 운 좋아서 운 좋아서 된 거라고 그러면서 운 7기삼이야 운 7기삼 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땐 섭섭했겠다. 아니 그때는 민망했죠. 에이 운도 좋았겠지만은 뭐 했겠지. 그럼. 근데 아직도 갈 길이 훨씬 더 남아있고 너무 성공하고 싶지만은 이전에 약간 마인드가 운칠기삼으로 바뀌었어요. 잘 된 사람들 보면은 스스로들도 다 운이 좋았다고 몇 번 얘기했죠. 나 운 좋았다고. 그리고 실제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 기회가 맞아 떨어져야 진짜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운이 7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기 3만 딱 준비해 놓고 여러 번의 운을 찾아다니다가 얻어 걸리면은 터지는 거고 안 되면 안 됐을 때에 뭔가를 찾아가는 게 우리가 성공으로 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 않나? 라는 결론이었거든요. 사실 허물론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 3이 너무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A랑 B랑 대결을 하는데 운칠기삼에서 70점은 랜덤하게 나오고 30점은 내가 준비해온 걸로 나오는데 그걸 준비를 하나도 안 해서 0점이나 10점을 들고 온 사람과 30점은 들고 왔는데 이 랜덤으로 70점을 나왔을 때 이 점수를 합산했을 때 누가 이길까? 그러면 당연히 이쪽의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운칠기삼이라는 게 열심히 해도 성공 확률이 30%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둘이 결국은 경쟁하는 거야. 그랬을 때 30점을 미리 마크해 놓고 만들어놔야지. 70점의 운명을 맡기는 것과 이걸 0점인 상태에서 70점을 맡기는 사람의 승률은 이쪽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 30 만들기 진짜 힘들더라고. 아유 어렵죠. 왜냐면 이게 되게 잘못된 게 SNS가 다 망쳐놨어요. 보면은 다 부자들이야. 그래서 다 운 좋게 성공한 것 같고 나만 뒤쳐져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그 잘난 사람들이 꼭 나와서 해야 되는 게 자기 힘들었던 얘기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거저줘 준 게 아니거든. 대표님도 이 채널에서 본인 힘들었던 얘기 한 번도 안 했죠. 아직은 안 했어요. 그게 문제야. 이게 사회의 문제야. 그냥 저 사람 승승장구 잘 돼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은 보면서 그냥 운칠만 기다리게 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진짜로 말 못할 그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막 치욕스러운 것도 많이 당하고 그런 것들을 반자 유정수에서 이제 다뤄야 된다. 힘들었던 얘기를 좀 올려놔야 된다. 구독자분들 이름이 뭐예요? 저요? 저는 그거 너무 애칭. 안녕하세요 누구님들 막 이러는데 그거 내 칭 너무 닭살도다. 그래도 해야지. 해야 돼? 반지하니까. 네. 우리 구독자들은 뭔가요? 네. 반지하니까 좀비인가요? 아니 좀비는 좀 그렇지. 네, 반지하에 갇혀 있는 뭐 약간 좀 그건가요? 귀여운 느낌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추천을 좀 해주세요. 네.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이름을 추천해 주시면 네.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할까요? 지하인들이요. 지하인들. 지하인. 우리 피디님이 경기를 일으키네. 지하인은 아닌 것 같아. 이 세상의 지하인들이요. 무슨 교주 같잖아요. 아니야. 지하인들 아니고. 안녕하세요 지하인들. 뭐 지하인 약간 이름 같다 이쁘다. 지씨의 하인 이름. 지하인.